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 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군자는 주야요, 서인자는 수야라. 군주는 배이고 서인은 물이다. 수죽 제주하고 수죽 복주하니라. 물은 배를 띄우고 물은 배를 뒤엎는다. 임금군, 입구자, 다스릴 윤자, 이렇게 두 글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 다스릴 윤자 아래쪽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다스릴 윤자는 지금 그 형태를 보면 이렇게 오른손에 뭔가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걸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다스릴 윤자 아래에 입구자가 들어가면 임금 군, 군주 군자가 되는데요. 군주 군자 오른쪽으로 고을읍자가 들어가면 이 자체가 고을 군자가 됩니다. 고을 군, 군수할 때 군이 이거죠. 지금은 행정구에 군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시로 승격된 곳들이 과거에는 다 군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이 자리에 양양자가 들어가면 양떼를 생각하면 되겠죠. 물이 군자예요. 배주자. 배주자는 작은 소형 배 형태를 그 본뜬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배주자는 주로 그 붓으로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생긴 배주자 오른쪽으로 산골물 연자가 이렇게 붙으면 배선자가 되겠습니다. 선박할 때 배선. 산골물 연 같은 경우는 그 연이 성부를 나타내서 배선자에 선이라는 의미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신백자가 들어가면 역시 이것도 훈이 배가 되는데 음은 신백자 때문에 박이라는 음이 되죠. 선박할 때 이거 박이에요. 선은 앞에 이 부분이 이게 선, 박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선박이라는 그 단어가 되네요. 선박, 배선, 배박, 선박. 또 이 자리에 목항자가 들어가면 이 목항자는 목구멍, 목줄기, 세로로 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을 항자도 돼요. 이 목항자가 들어가면 소리가 그대로 항이어서 배항자가 됩니다. 이 자리에 볼감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 감시하다 할 때 볼감자가 배치되면 이거는 뭔가 감시용 배라는 게 확 느껴지죠. 싸움배 함자가 되겠습니다. 함선 할 때 그 함, 싸움배 함, 배 함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뜰정자가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지범자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하면서 이 글자를 뜰정자로 쓰게 됐지만 원래는 이 지범자 없이도 이게 뜰정도 되고 조정정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뜰 뒷뜰 할 때 그 뜰정자가 이제 배주자하고 같이 합성이 되면은 이거 역시 소리는 그대로 똑같이 정자가 돼서 배정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작은 배를 뜻해요. 작은 배 정, 거룻배 정자 이런 작은 배, 거룻배라는 훈을 갖게 됩니다. 조정 경기 할 때 정자. 열어서자, 지범자와 스물입자, 그리고 불화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됐네요. 여기 지범자, 스물입자, 불화자. 이 점 4개짜리는 불화자가 그 한자의 아래쪽으로 구성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점 4개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물입자는 이게 열십자, 약간 굽어진 열십자에 열십자 하나가 더 있어서 스물이라는 20이라는 그런 의미의 스물입자가 되고요. 집엄자 같은 경우는 집면자도 집을 나타내고 집엄자도 집을 나타내는데 집엄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큰 경우에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관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일반 사가의 그 가정집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집면자를 많이 쓰고 집엄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그 규모가 제법 큰 외형적인 규모가 클 수도 있지만
그 쓰임의 규모, 정부 청사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러 서자에서의 집엄자는 이 집엄자 안에 스물입자, 그 스물,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고 불화자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라는 뜻의 그 음은 서가 되겠습니다. 법칙, 칙, 곧즉 두 가지 훈음이 있어요. 법칙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칙이라고 발음을 하고 곧 바로 할 때는 즉이라고 이제 읽습니다. 특히 즉이라고 읽을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A 즉 B, 똑같이 A 즉 B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A라면 즉 B이다 라는 가정형으로 번역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또 A는 즉 B이다,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을 역자가 생략됐다고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A 즉 B는 A라면 즉 B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A 즉 B 똑같은 형태인데 A는 바로 B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본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형식으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을제, 물건을 적재하다, 실을제, 그리고 머리에 이다 라는 훈도 있습니다. 손상할 제자하고 술의 거, 술의 차, 이 두 가지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래 여기 부분에 이제 술의 거가 보이죠? 손상할 제자에는 여기 창과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손상하다라는 그런 훈이 있습니다. 손상할 제자에, 이런 형태의 손상할 제자에 오드자가 있으면 옷을 손상한다라는 게 아니고 마름질할 제자가 돼요. 그래서 마름질하다는 얘기는 보통 이렇게 천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앞장, 뒷장, 옷본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가위줄로 잘라내는 거. 이게 마름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름질할 제자에는 그래서 오디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손상할 제자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분재라고 알죠? 심을 제자가 돼요. 묘목을 심을 제. 이제 이런 의미로 씁니다. 역시 소리가 음이 제가 됩니다. 실을 제도 제, 마름질할 제도 제, 묘목을 심을 제도 제. 소리가 다 제가 됩니다. 여기에 다를 이자, 이상할 이자, 특이할 이자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머리에 일대가 됩니다. 대관식 할 때 그 대자가 됩니다. 글자 약간 납작하게 썼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손상할 제자와 다를 이자가 같이 합성이 되면 머리에 일대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입구자 하나 넣어서 어조사 제자로 쓰기도 합니다. 한문에는 이런 어조사로 쓰이는 이 어조사 제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 자리에 불화자가 들어가면 그 불로 인한 재앙 제자가 됩니다. 다들 소리가 손상할 제자 때문에 다 제 하는데, 이 가운데 요거 머리에 일대만 음이 대가 됐어요. 자음이 이것만 다르고요. 나머지 똑같이 자음이 지읒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분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머리에 일제, 실을 제자. 이 본문에서는 물이 배를 머리에 인다라는 거는 이제 띄우다라는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엎어질 복, 덮을부. 이것도 훈음이 두 개예요. 엎어지다 할 때는 복이라고 발음하고, 또 덮다 할 때는 뭘 덮어 가리다 할 때는 부라고 합니다. 이 엎어질 복자는 덮을 아자와 회복할 복 다시 부, 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됐습니다. 덮을 아자가 주요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덮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엎어진다, 이것도 역시 그냥 바닥을 확 엎어지는 거니까 뭔가를 덮는 거잖아요, 땅바닥을.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회복할 복자, 다시 붙자. 복자의 성부도 있고요. 이렇게 다시 붙자, 이 부라는 성부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여기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덮을 아자와 회복할 복, 다시 붙자, 이것이 합성이 되니까 엎어질 복, 덮을 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엎어질 복자로 쓰였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순자 왕제편 문장입니다. 이 본문 앞뒤로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같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서인 안정하고 연후에 군자 안일이라. 서인이 정사에 군주가 행하는 정사에 편안한 상태가 되고 그런 연후에 군자가 그 지위에서 편안할 것이다. 전할 어떤 전해오는 말에 이르길 군자는 주야요 서인자는 수야라. 임금은 군주는 배이고 nom자자는 군주라는 것은 또는 군주란 그냥 군주는 하고 이 nom자자 번역 안 하기도 합니다. 안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nom자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nom자자가 없다면 그냥 동의어가 된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om자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나의 생각은 이래. 나는 군주를 배에 비유하고 싶어 라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잡자가 만약에 사라졌다 그러면 그냥 군주 자체가 임금 군자가 배주자이다 동의어다라고 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om자자는 그런 뜻에서 붙여놓은 거니까 이것이 그 동의어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nom자자 번역은 안 해도 됩니다. 군주는 배이고 서인은 물이다. 서인은 그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그 드라마 보면 서자라는 표현은 종종 보잖아요.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그 서자가 이거예요. 여러 서자, 여기다 아들 자자가 자식 자자가 있으면 이제 서자인데 이 고대 춘추전국 시대 그 이전에 이 서자는 그런 의미의 서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서인이란 뜻은 자기 손발을 써서 먹고 사는 계층이에요. 하나의 계층이에요. 그 주군에게 군주에게 고용된 관료인 이런 사계층과는 대비가 됩니다. 이 서인과 사는 사실 출신 성분이 둘 다 보통 사람이에요. 귀족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그 보통 사람 중에서 임금에게 발탁돼서 이제 취직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직급에서의 어떤 표현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은 그냥 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백성민자, 민자, 하민할 때 그 백성민하고 이 서인하고는 이게 위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보통 서민이라고 이 여러 서자와 백성민자 같이 합쳐 서민이라고 쓰지만 고대에는 이 서자와 하민할 때 백성민자하고는 분명히 계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서인은 그 일반 계층, 통치자가 아닌 정치 일선에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 그런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특징이 있는데 선진시대의 서인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은 비록 피지배 계층이지만 이들의 선조 내지 가까운 친인척 이런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올라가면 왕일 수도 있고 자기 선조가 또는 제후일 수도 있고 또 대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 이 서인이에요. 그 왕, 제후, 대부 이런 사람들의 후손 중에서 이제 딱히 귀족은 되지 않았고 왜 귀족은 계승자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귀족은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조정에서 어떤 그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경우도 아닌 일반 보통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제 서인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서인들의 특징은 성이 있다는 거. 이 시대에 성이 있다라는 것은 특수계층이에요. 그렇지만 서인들이 워낙 다수이기 때문에 뭐 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할 건 없지만 이 춘추전국 시대 그 이전 그때는 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조상이 과거에 최소한 귀족 내지 그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군자는 주야요 서인자는 수야라. 군주는 배이고 서인들은 물이다. 수죽 제주하고 수죽 복주하니라. 물은 즉 배를 띄워주기도 하고 물은 즉 즉자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 라고 했다. 전해오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으니 차지위하라. 이 말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 지금까지 말한 이것을 이를 위해 말한 것이다인데 갈지자는 이 경우는 도치된 거를 표현하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 차자가 이 대명사가 이 동사 뒤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뺐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뺐기 때문에 이 갈짓자는 이 두 문자가 도치됐음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이거는 원래는 해석을 안 하는 거잖아요. 뜻이 없는 건데 보통 얘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짓자를 목적격 조사처럼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어조사야자 이다 것이다. 그렇다면 갈짓자가 뭐뭇을 이라는 뜻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도치됐기 때문에 이 갈짓자를 이 목적격 조사처럼 번역을 할 뿐이지 갈짓자 자체에 뭐뭐을 이라는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글은 순자 왕제편 글이에요. 여기 글에서 순자의 사상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서인 안정하고 연후에 군자 안위리라. 서인들이 정사에 편안하고 그런 뒤에 군자가 지위에서 편안할 것이다. 전활, 전해오는 말에 이르길 군자 주야요 서인자 수야라. 수죽 제주하고 수죽 복주하니라 라고 하니 사지위하라. 군주란 배이고 서인이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워주고 또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합니다. 고로 군인자 욕 아니면 즉 막약 평정 애민의요. 요경이면 즉 막약 융례 경사이며 용립 공명이면 즉 막약 상현 사능의 일이라. 그러므로 남에게 군주 노릇하는 자가 편안하고자 한다면 정사를 두루두루 균평하게 함과 하민들을 아껴줌만 한 것이 없고 영화롭고자 한다면 통치자로서의 절제 규범인 이해를 융성하게 함과 그리고 실무 관료를 진정성 있게 정중히 대함만 한 것이 없으며 업적과 명성을 세우고자 한다면 현명한 이를 높은 자리에 올려줌과 재능 있는 사람을 고용함만 한 것이 없다. 시 군인자지 대절야라. 이것이 남에게 군주 노릇하는 자의 큰 행동 원칙이다.